자, 여기 이제 Talks for Taught, 그죠? 하고 CCM 이게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네요. 이제 대법원 케이스예요. 대법원 케이스라. 제레미 페인터라는 사람이 Talks for Taught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이들 의류죠. 아이들 의류를 소매상에 이제 마케팅하는 그런 회사고, CCM이라는 회사는 아이들의 의류를 생산하는 그런 회사고, 둘 다 필요한 회사네요. 뭐가 문제냐? 2001년도 페인터라는 사람이 이제 데니토라는 사람 CCM의 이제 사장한테 접근해가지고 뭐라고 이제 기업 소위 사업 제안을 했냐면, 데니토 제조업이죠. 제조업 제안은 자 소위 페인터가 이제 판매하고 당신 회사는 아이들 의류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기업을 하나 만들자 이제 한 거죠. 그 결과 데니토가 이제 CCM이라고 이제 시작을 했고, 페인터와 데니토가 이제 CCM은 상품을 제조하는 걸로 하고, 페인터는 그 상품을 소매상에 판매하는 판매 전문점으로서 하면서, 페인터가 CCM의 제조업의 유일한 그죠 판매자로서 이제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했죠. 이건 뭐 한쪽은 무조건 생산하고 한쪽은 무조건 이제 어떻게 돼 판매하고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페인터는 이제 결국은 CCM이 만든 상품을 이제 판매하는 것으로 그죠? 회사를 이제 만들었고, 그리고 또 그 이름으로 그죠? CCM의 이름으로 이제 판매하는 것으로 이제 한 거죠. 톡스 앤 텄이라는 이런 회사는 이런 판매 그죠? 비용을 모두 지불하고, 여기서 뭐 트래블 엑스펜스라든지 또 쇼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어차피 뭐 이 마케팅 하려고 그러면 판매하려고 그러면 이제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런 그 운송 소위 여행 경비들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하여튼 뭐 판매를 주로 하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 그래서 페인터가 뭘까요? 자신이 스스로 소매상에 뭐라고 그랬어요? CCM이란 제조업체의 파트너다. 라고 이제 만천하에 이제 알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카드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자신이 이제 CCM의 바이스 프레지던트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명해가지고 또 명함까지 파가지고 가지고 다녔어요. 뭐가 문제인가요? 2002년도부터 2008년도 사이에 이런 톡스 앤 텄이 결국은 CCM을 위해서 이런 마케팅 프로덕트를 하는 그 업무를 시작했어요. 업무를 이제 종사했죠. 거의 이제 6년 정도 이상 한 거네요. 이 기간 동안에 두 사람이죠. 페인터와 데니토가 이러한 기업에 대한 결정을 함께 내렸는데, 자, CCM이 제조업체가 자 이렇게 제조업 관련해서 문제를 다루게 되고, 또 톡스 앤 텄은 뭘까요? 마케팅 문제를 우리가 전담하는 것을 하고, 여기서 이제 공판에서 재판에서 페인터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둘이 사실상 이러한 내밀한 관계다, 그죠? Share confidential relationship, 내밀한 관계다, 그죠? 관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페인터와 데니토가 사실상 CCM의 이익을 또 공유를 했다.
또 페인터 입장에서 볼까요? 커미션 형태로서의 마케팅 프라빗을 받는 거고, 데니터는 또 제조업에 대한 이득을 획득하는 거고. 두 가지 형태는 이제 이건 이득도 서로 공유하게 되고 각각 부분에 대해 공유하죠. 이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CCM에서 만든다 그러면 CCM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100불이다. 피스당 100불이다. 피스당 100불이다 그러면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여기 안에는 뭘까요? 다 이제 이 프라핏이 다 이제 포함될 수도 있고 그처럼 플러스 알파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또 마케팅 비용 플러스 이득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 플러스 당연하게 프라핏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페인터가 이제 자기가 먹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CCM이 먹고 이렇게 해서 전문 분야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그 대신 두 사람 사이가 한 사람이 바이스 프레지던트고 명함을 파가지고 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소매업상에선 사실상의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다 하는 걸로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자, 그럼 페인터 입장에서의 마케팅 결과로서 어떻게 돼요? 2009년도까지 어떻게 됐어요? CCM 입장에서 1,500만 달러 매출액이 1,500만 달러였어요. 여기는 이제 월마트로부터 1,200만 달러니까 월마트이 제일 크네. 그죠? 가장 큰 그런 고객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월마트를 클라이언트로 얻기 위해서는 페인터가 사실상 월마트의 그죠? 프라벨 라벨이죠. 라벨 하에 한마디로 월마트에 이제 납품하기 위해서는 월마트에 라벨을 붙여야 되니까 그 목적으로 판매 목적으로 그죠? 배타적으로 CCM이 생산한 그런 특별한 의류 라인도 디자인을 해줬어요. 페인터가. 그러니까 월마트에 판매하기 위해서 딱 그죠? 월마트에 판매하기 위해서 어떻게 딱 이런 디자인을 상품에다가 월마트 그죠? 월마트라는 상표까지 라벨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안에 라벨도 있고 이런 식의 디자인을 만들어서 페인터가 해준 거죠. 이게 1,200만 달러 엄청 큰 이건 뭐 가서 그냥 자동 먹기로 엄청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2009년도 10월에) CCM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페인터하고 이제 관계를 종료시켰네요. 종료해서 그때 데니토가 뭐라고 페인터한테 얘기를 했냐면 통보를 했냐면 자 피고들이 더 이상 자 원고와 이득을 나눌 수 없다. 더 이상 나눌 여력이 안 된다.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죠. 결국은 뭘까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죠. 종료시켰다. 페인터와 이제 이 회사죠. 덥서터신한사 이 회사가 결국 뭐든 손을 제기하겠죠. 당연하게. 그 1,500만 달러 엄청난 물량인데 이제 데니토 입장에서 뭘까요? 이거 1,200만 달러 이제 뭐 자동적으로 한 군데만 납품해도 뭐 매출액이 대단한데 이 사람 낄 필요 없죠. 300만 달러 뭐 그거 버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두 사람이 결국 계약을 이제 해지한다는 그런 그죠? 계약 위반이라는 이제 라고 이제 설명하면서 주장하면서 손을 제기했어요. 데니토와 CCM이 데니토 CCM이죠. 사람이 자 또 뭐라 그러냐면 자 둘 사이에 이런 내밀한 관계로 나온 자 의무를 위반했다. breach a duty arising out of confidentiality. 그러니까 그러한
둘 사이의 내밀한 관계로부터 나오는 그런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뭘 느끼게 돼요? 야, 이게 멘토와 멘티 사이의 관계가 confidential relationship이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만 보게 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건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피고들이 뭘까요? 예, 여기서 보면 이제 데니토죠. 데니토 입장에서는 자, 뭐 이유 없다고 이제 했죠. 이유 없다 그리고 이제 법원에 이제 기각시켜달라고 이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심에서 뭘까요? 계약 위반이다 라고 계약 위반에 대한 청구 내용은 이제 기각을 하고 했지만 confidential relationship에 대한 청구 내용은 기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피고가 다시 이러한 confidential relationship 청구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항소한 케이스예요. 항소한 케이스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한 사건에 두 가지의 소송이, 두 개의 소송이 지금 돼 있죠. 하나는 자 컨트랙에 대한 소송이고 또 하나는 confidentiality죠. confidentiality에 대한 소송 중인데 야 이건 계약 위반은 아니다. 기각시켰죠? 아니다. 이건 그렇다. 왜일까요? 이걸 잘 봐야 되니까. 계약은 아닌데 이거는 좀 별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 입장은 뭘까요? 페인터가 이렇게 손을 제기하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이거 둘 다 우리 해당 사항 없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뭘까요? 이거는 뭐 해당이 되지만 그냥 뭐 아웃시켜도 되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다. 그죠? 자, 이 항소심에서 CCM이 뭐라고 이제 주장했냐면 페인터와 그 자신의 회사가 사실상 그들 사이에 이런 내밀한 관계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증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런 소의 원인 자체가 따라서 우리가 기각돼야 된다. 이것도 이제 계속 주장하겠죠.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거죠. 자, 우리 케이스는 뭘까요? 우리 케이스의 중요한 게 뭘까요? confidentiality 아니에요. 멘토와 멘티의 중요한 상황을. 자, 여기서 뭐. 자, 1, 2, 3 나오잖아요. 자, 1, 2, 3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다 적어야 되죠. confidentiality에 대한 계약의 confidential에 대한 문제는 세 가지의 우리가 구성 요건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fiduciary duty를 위반에 대한 청구 내용을 우리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원고는 다음의 사항을 세 가지의 구성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 첫째 뭘까요? 두 당사자 사이에 신탁 의무가 있는지. 첫째 신탁 의무가 있냐? 듀티죠. 듀티. 신탁 의무가 있냐? 먼저 확인해야지. 당연히 확인해야 되겠죠. 신탁 의무가 있느냐? 두 번째, 자 사실상 피고가 그 의무를 위반했느냐? duty, 그죠? breach of that duty. 그 위반을 사실상 피고가 했느냐? 세 번째, 우리가 그 위반이 결국은 손해에 이르게 되는 손해배상의 요건에 해당되느냐? 그죠? 프렉시맥스, 그죠? 프렉시맥 코즈죠? 프렉시맥 코제션이죠? 그 세 가지 구성 요건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멘토와 멘티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첫 번째 이슈가 뭐예요? 자, 둘 멘토와 멘토 사이에 fiduciary duty가 존재하느냐? 존재해야 되겠죠? 존재하려면 뭘까요? 자, 첫 번째 판례에 나오는 세 가지의 구성 요건을
입증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입증하면 되겠죠. 입증하는 방법은 여기 밑에 적혀 있어요. 입증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대로 따르면 돼. 용어만 바꾸고. 자, first element require proof of existing fiduciary duty. 자, 첫 번째 구성 요건은 뭘까요? 이런 신탁 의무에 대한 존재에 대한 입증을 우리 요구하는데 어떤 경우 뭘까요? 그 듀티가 자 이미 어떤 거예요? 어떤 거 아래 내용처럼 잘 알려진 관계로부터 나온다. 뭘까요? 자, 뭐 어떤 관계일까요? 자, 대리인과 본인 사이 관계, 그리고 트러스티와 베네피셔리와 관계, 비신탁자와 수익자의 관계, 가디언과 워드의 관계, 후견인과 피후견인과의 관계. 이건 전적으로 그죠? 이 신탁의 의무가 있는 거죠. 여기 신탁의 의무가 여기 외에도 또 뭐 있을까요? 어터니 사이하고 클라이언트 사이가 이런 신탁 의무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majority shareholder하고 minority shareholder 사이가 또 그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뱅크와 디포지터 사이에도 그런 신탁 의무가 있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일전에 알았던 은행의 그 파생 상품에 대한 우리가 청구 소송에서 은행은 고지 의무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고지 의무. 지금 이거 해가지고 안 되면 말고 잘 되면 같이 나눠 먹고 하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이 뭘까요? 원금도 없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죠. 고지. 이게 다 이제 신탁 의무가 있는 게 뭐 이렇게 또 있어요. 이런 것들. 여기서 에이전트와 프린시플 관계, 트러스티와 베네피셔리 관계. 트러스티는 뭘까요? 자, 트러스티가 있죠. 트러스티.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가 이제 베네피셔리가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D가 있고. 자, 이게 신탁자와 수탁자. 자, 이 돈을 가지고 이 수익자에 대해서 관리해달라. 그러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수익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신뢰관계가 유지돼야 되고, 그 신뢰관계가 유지되면 안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 관계가 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라는 건 어떻게 돼요? 기본적인 신탁 모델 외에 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뭘까요? 자, 원고 입장에서 볼 땐 기본적으로 이러한 신뢰관계의 존재를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입증 책임은 뭘까요? 당연하게